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 43장. 자신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가다듬고 반듯한 집에서 살고 선망하는 직장을 다님으로써 자신에 대한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결과들을 떠벌리고 자랑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 밑에는 비밀리에 그리고 쉴 새 없이 우리 자신을 처벌하고 고문하는 지하 감옥이 놓여 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림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공개적으로 벌하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나 종교적 관습들로 인해 우리 자신을 죄책감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미워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대상들을 애써 불러들인다. 우리에게 최악의 충격을 주는 채찍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밀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위에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잔뜩 쌓아놓고 무가치하고 고약한 죄책감 뭉치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못되게 군다. 그 죄책감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죄책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죄책감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자신과 사람들 그리고 절대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 넣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나서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다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어떤 것도 보상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를 계속 근심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숨막히도록 고안된 형틀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내가 종종 사용하는 몇 가지 고문 방법이 있다.
그중 내가 제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궁지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이다. 나는 먼저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 일을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 다음 나 자신에게 다른 일을 해야겠어 라고 말한다. 나는 즉시 순서를 바꿔 다른 일을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핀잔을 준다. 아니야,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아까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어. 내가 즐겨하는 다른 고문 방법은 이렇다.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한다. 뭐야, 왜 이렇게 괴상해? 이런 모습 정말 싫다. 어떤 공동의존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짓들을 스스로 저질렀다고 믿는다. 또 어떤 공동의존자는 자신의 삶 자체가 실수라고 믿는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공동의존자들은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다 실수라고 믿는다. 몇몇 공동의존자들은 스스로 어떤 일도 똑바로 할 수 없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꼼짝할 수 없는 상황들 속으로 밀어넣고 왜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 의문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모욕을 주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일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느낀다. 몇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신은 우리의 안에 자신의 삶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부적절한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영역들처럼 공동의존 현상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을 이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종종 우리가 하는 일 혹은 하지 않은 일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공동의존자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배려하는 일을 옳지 않은 행위나 이기적인 일로 생각한다.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공동의존자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같은 그저 그런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라도 동행해 주어야 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동안 공동 의존자들에게서 목격했던 방어적 경향의 출처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비난받을 일 없이 나무랄 데 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너무도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공격들을 감지해내는데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 공격을 마치 우리를 파멸시킬 것 같은 위협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방어막을 펼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면서 수치심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잔소리로 괴롭히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어니 라슨이나 권위 있는 여러 전문가의 주장처럼 나 역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 증오감이 공동 의존의 모든 양상과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삶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는 순교, 너무 바빠서 삶을 즐길 여유조차 없는 일중독, 자기 자신을 즐기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완벽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불신감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결단력 없는 자세,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자기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며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차단해 버리는 태도,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주도하려고 하면서 유익한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배척해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 등을 통해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폭식하기, 우리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경쟁하기, 집착하기,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머물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스러운 장면을 상상하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녀가 다시 술을 마시면 어쩌지? 그녀가
바람을 피우면 어쩌지? 태풍에 집이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이와 같은 어쩌나 하는 태도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강력한 촉진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겁을 주고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를 나중에 궁금해 한다. 우리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